안녕하세요. 국어과 강사 전혜진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2 문학 기출문제입니다. 등급은 고2 3등급으로 설정을 할 것이고요. 일단 고어 해석이 돼야 되는데 고어 해석, 그 다음 A 부분에 주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 보기에 나타나는 보기에 있는 시조들의 주제를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길죠. 한자도 굉장히 많고 그 제목이 적벽가예요. 가가 붙으면 뭐죠? 노래죠, 노래. 그럼 문학에서 노래에 있는 거 이렇게 긴 거 뭐가 있을까요? 안일이, 진양조, 중모리 이런 거 나오는데 시조라고 보기엔 길이가 좀 길죠? 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여러분 적벽대전 아세요 혹시? 그게 어디에 나온 거죠? 삼국지연이라고 해서 삼국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국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삼국지연이가 조조 장비 이런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어떻게 고난을 헤쳐가면서 어떤 왕조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이런 고난과 역경의 과정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한 문학 작품이라면 이 적벽가는 그 적벽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군사로 동원되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중들. 그 사람들의 고난과 애환과 이런 것들을 나타낸 판소리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진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범 선생님.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진양조라는 것은 판소리 중 가장 느린 장단입니다. 제일 빠른 것은 뭐죠? 김호범 선생님? 휘몰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휘몰아치는 느낌이죠. 그럼 휘몰이는 어떤 거? 신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빠른 장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양조라고 해서 여기 부분의 주제를 찾아서 보기 밑에 나오는데 보기와 동일한 주제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대비할 때는 한자 이런 거 다 외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이런 데 줄쳐놓고 이거 뜻이 무엇이냐 이런 거 있죠. 내신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외우게 하는데 여기서는 단어의 그 하나하나보다는 전체 주제를 찾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자들 잘 모르시죠?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는 한자들을 골라서 주제를 추론을 해봐야겠죠. 여기 양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 양친이라고 하죠. 별, 이별입니다. 부모를 이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에여 생하하시고 부는 알죠? 부는 뭡니까? 아버지가 날생이라고 하죠. 보통 아버지 요새 토막살인 부모님 그것 때문에 정말 참 인륜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육아는 아시죠?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르셨대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머니가 낳고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고 좀 이런 과정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예전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그 핏줄이란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핏줄을 이어받아서 낳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보 지은 덕인데 호천만극이로구나. 여기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부모님과 헤어져서 너무 힘들고 슬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먼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을 사친 12시로구나 라고 했을 때 사친 김호범 선생님? 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니까 시간을 단축하고 싶을 때는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보면 화목하던 전대건당 규중의 홍안처자는 그 얼굴이 빨갛고 예쁜 여자, 저 같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부인이 되겠죠. 부인이 천리전장 나를 보내고 오늘이나 소식 올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보면 객사는 뭔지 아시죠? 밖에 나가서 죽는 것.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뭐 어떤 인물들이냐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냥 민중들이에요. 그러니까 객사를 하게 되면 뭐 누가 뭐 어떻게 되는데 오연의 바비된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냥 길거리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렇게 바비된들 누가 손뼉을 두드리며 후리쳐 날려주니 누가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막 요새 비둘기들 많잖아요. 비둘기가 날 와서 이렇게 시체인데 막 이렇게 쪼아 먹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워이 워이 이렇게 쫓아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해서 주제를 찾으면 되는데 저는 혹시나 모르니까 이 중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죠? 지문의 주제는 효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밑으로 가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주제가 유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지금 나오는 시조인데요. 보통 이름이 나와 있으면 양반이 지은 거고요. 작자미상의 경우 평민이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은 아이들이 보통 잘 찾을 수 있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두 몸이나 일기로 나눴으니 한 몸을 받아서 부모한테 이제 받아서 원래는 두 몸이지만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것이 인간의 귀한 것이 이외에 또 있는가? 돈 주고 못 얻을 것은 이뿐인가 하노라. 형제간의 우애. 그렇죠.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1번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작자미장의 시조인데요. 나비 뭐겠어요? 나비겠죠. 어디를 가자고 합니까? 청상을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범나비는 호랑나비입니다. 어디 가재요? 너도 가재요. 또 가재요. 곳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즉 얘는 이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든 청산이라는 곳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보통 이상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상향.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 회귤고사라고 해서 회귤고사라고 해서 그 예전에 중국의 고사와 관련된 건데요. 회귤고사는 김홍범 선생님? 네, 속도를 빨리 해주세요. 뭐라고요? 육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육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적분인 것 같고 그런데 그 어떤 아이가 집에서 귤을 대접을 받았대요. 근데 안 먹고 집으로 가다가 떼구르르 이제 바다에 굴러갔대요. 그래서 얘야 너 이거 왜 안 먹고 그냥 집에 갖고 가냐 그랬더니 집에 계신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그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귤고사라고 하면 효와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회귤과 관련이 없는 감이 나옵니다. 쟁반 위에 감이 굉장히 예뻐 보인대요. 여기서의 유자가 바로 회귤과 똑같은 거죠. 귤과 똑같은 겁니다. 유자가 아니어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품어갔으면 좋겠지만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어서 그것으로 서러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번과 관련된 것은 이게 바로 효와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륜가입니다. 인간의 5가지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한 건데 지아비가 누구일까요? 김홍범 선생님. 남편입니다. 남편이 밭을 갈러 갔습니다. 그럼 부인은 밥을 갖다 주겠죠. 밥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밥을 이렇게 눈썹에 맞춰서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뒤에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친하고도 고마운 사람이면 밥상을 이렇게 들고 가서 눈썹에 맞춰서 이렇게 받친다는 얘기예요. 자, 왕이시죠. 이렇게 받친다고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부부간의 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작품이고요. 그다음 윤선도의 견해어 같은 경우에는 슬프나 즐거우나 옳하하나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나 왜다, 왼손이죠. 잘못되다, 그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프나 즐거우나 옳으나 그르나 나는 뭐를 하느냐,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습니다. 그 밖에 남은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번 같은 경우에는 견해우니까 원래는 자연에서 자신의 몸을 수신하면서 뭐 속세하고 관련을 짓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이 되는 거고요. A와 주제가 유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묶었을 때 요 나머지 지문도 요것들을 해석을 하는 게 좀 가장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등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느 정도 알고 있겠거니라고 해서 실제로 내신을 대비하다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3번 조음감 2 문제는. 그래도 계속 까먹어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뭐더라?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고전 같은 경우에, 이런 시조 같은 경우에 제가 평상시에 그 수업 중에 이런 문제는 같이 묶어서 잘 나오니까 평소에 해석을 할 때 필기하는 버릇을 좀 들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